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우려했던 바보다는 그나마 우리 종합주가가 옵션 만기인데 불구하고도 잘 버텼습니다. 다만 오늘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뭐 파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동시 호가에 매물이 폭탄 매물이 던져 나왔어요. 근데 결국 지금까지 좀 올라갔던 주가들 종목들 중에서 좀 많이 좀 뺀 것 같고, 그러나 저희들 주종목들은 그닥 타격은 보지 않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좀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때릴 것도 없겠죠. 자, 그래 봤을 땐 그나마 제가 어제 방송에 우려했던 전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빠지길래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이제 장전 호가들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8시 30분부터 40분 사이, 그리고 8시 40분부터 9시 사이, 그렇게 매도와 매수를 봤을 때 오늘 그렇게 나쁜 영향을 보지 않겠다는 게 제 판단이었고, 그 기정사실화돼서 어느 정도 조금이나 미력하지만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한 곱이 더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발표되었던 9시 30분 미국 실업자 청구 건수, 그리고 사주 평균, 연속 실업,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주식을 하시는 주주님들이, 개미님들이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양놈들의 실업자 평균 청구 건수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참 버라이어티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방송 중이라서 제가 쌍용을 못하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가는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세계화 되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각들이 좀, 좀 그렇네요. 그리고 또 내일 12시입니까? 내일 10시에 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솔직히 저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수출과 수입에 관심이 많았지 물가지수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세분화되고 이 디지털화 시대에 좀 더 깊게 공부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실현시키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뿐만 아니고 좀 건전성을 갖고 있는 방송이라면 많이 들으시고, 또 시사의 시야를 넓혀 보시는 게 그나마 투자를 하시고 종목을 선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자, 이 제가 주식을 갖고 저는 지금 한 주도 안 팔아서 지금 비중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수량도 3거래일에 거의 90만 주, 85만 주. 야, 그쵸?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5월 마지막 주 그 전주까지 다 합한 거 해도 3거래일 공매도 수량을 못 따라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 매수가 제가 봐도 오늘은 희한하게 기간이 엄청 또 땡겨 버렸어요. 기간이 투신 뭐 사모 뭐 연기금까지 막 땡겼습니다. 이게 자, 오늘로서 거의 이제 좀 끝나지 않았나, 이 상승은 끝나지 않나 제가 조심스럽게 보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과 모레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방송 드리는
방송 중 내용입니다. 자, 희망적인 사항은 현재 타수로 봤을 땐 오늘 또 전고점을 뚫고 있어요. 근데 이 세력이 자, 외국인 보세요. 이날 11,210원을 갈 때 140만 주를 순매수했는데 아직 절반밖에 소화를 안 시켰습니다. 매도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날 6월 5일날 끄집어 올렸을 때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프로그램만 매도시켰는데 기간은 계속 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까지는 세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수익 실현을 하겠죠. 계속 끄집어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4거래 연속 기간이 들어왔다는 것에서 아주 제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오늘 110만 주나 왜 땡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에 아주 근사치게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주가가 어떤 보통 12,000에서 13,000원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저기 접근해서 이제 목표 주가가 놓을 때는 사이클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정말 그 회사의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정을 잘 안 합니다. 보는 거죠. 1년이라는 거는 1년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 13,000원을 제시하고 12,000원 제시한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그날로 대비했을 때 아직 2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때는 나중에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한 점은 그거고, 또 하나 우려하지 않고 좋게 보는 점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까지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11,690원까지 갔다가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220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 6월 5일까지 도달했어요. 그렇죠? 6월 5일까지 도달했습니다. 딱 그 점에서 끝내놨어요. 자, 방향성은 내일, 빠르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날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져요. 밀리든지 쳐 올라가든지 거기에 다이나마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10시 반입니다. 자, 기점은 아침에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전에 소싱이 좀 있었다면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침 동시 호가 내지는 9시 장 시작과 조금 1~2%도 올라 시작한다면 한번 세게 내일 다시 한번 또 뚫을 가능성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12,000원 선은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자꾸 위청정이 계속 뚫히죠. 위청정이 계속 뚫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여기 언제까지 올라갈 거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13,000원 했으면 13,000원을 뚫든지 12,000원에서 미끄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2,000원 한번 뚫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는 건 솔직히 저도 그렇게 희망을 걸고 싶어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보유량이 20% 넘어가면 매수가 참 힘들어요. 한 종목에 20%한 건 삼성전자나 이런 어떤 큰 빅테크 반도체 회사 한 20% 외국인 보유 2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형주 위주로 있지 소형 중형주 위주로는 거의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탁월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지 싶어요. 단지 조금씩 비중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20%에서 22, 3%, 25%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투산 인프라코어의 상황을 봤을 때는 6월 말이 6월달 이번 달이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럽게 제가 점쳐보고 있는 게 꺾이죠. 그죠? 이 소량들이 월봉을 보면, 자 보십시오. 월봉을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비교해 보면 외국인 보유 지분 양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눈에 띄고, 그 다음 투자자별 매도량을 봐도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확연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는 내려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저는 여기서는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권장하거나 아니면은 제시하고 싶기도, 사실은 저도 지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내일 올라간다고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못 드리겠고, 내일 내려간다고 매도를 해야 됐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제 희망으로 봤을 때, 제가 보고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분석해서 예측을 해볼 때는 내일 한 번 더 팡 튈 가능성은 아래보다는 위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얼마큼 올라갈 거는 한 번은 내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12,000원 선 한번 뚫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타이밍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저는 솔직히 12,000원이 뚫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의 50%는 털 예정입니다. 12,000원에 뚫리는 순간 털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50%를 안 털고 한번 다시 또 지켜보려는 이유는, 이 주가가 이래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 회사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빠지면 받치고 내려가면 끄집어 올리는, 이거는 뭔가 회사의 움직임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한, 아니면은 우리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저는 매출에 대한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 위에 어떤 상장권에 따르는 어떤 소싱이 만약에 있다면 이 주식은 한 번 더 날아가서 전고점을 또 다시, 전년도 고점을 다시 한번 뚫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희망을 걸고 50%의 비중만 처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매도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잘 판단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종목만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네요. 다음, HMM. 오늘 HMM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물이 끝났습니다. 오늘로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방향이 수급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매각 이슈는 빼고 수급적인 차원에 봤을 때는 요것 또한 내일 오늘의 여파를 좀 더 갖고 2만원선을 한번 뚫어볼 수 있을는지. 어저께 제가 예측한 대로 19,950원이었는데 오늘은 19,870원. 결국 0.5%는 제가 못 맞췄습니다. 0.5%. 0.5%를 못 맞췄는데 뭐 대충 맞았다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만약에 19,800원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면 저는 2만원 밑에서 사두었던 일부 신용을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상 2시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냐니, 내일 한번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대충 종가가 19,600원 선에서 끝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경험상에 봐도 대충 끝나면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19,600원 정도 같으면 내일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매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빠지더라도 한번 치고 올리고 빠질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내일 아침 수급을 보고 제가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9,800원 이상으로 시작을 하든지, 거래량을 매도와 매수의 호가와 거래량을 보고 확인이 된다면 일부 2만원 미만에서 샀던 17,000원대 18,000원대에 샀던 제 비중을 조금 축소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 올라간다고 비중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신용 부분이라서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흠을 토하기 일보 전까지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하기 일보 전까지. 괜히 또 수량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분도 계시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계속 방송 중에 대충 제가 암시를 줬기 때문에 토할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풀 베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쪽 계좌를 어저께 분명히 어제도 털었지만은 그 정도로 저도 사실은 제가 보유 수량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용 일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안 올라가고 계속 보합으로 결계거린다면은 월요일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으로 매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저는 확인을 하고 제가 톡방에다가 반드시 제가 글을 올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 공매도를 보시면 2023년 1월 2일 이후로 최대 공매를 때렸습니다. 67만 4천주. 이 대차와 대차 상한은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3거래일 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공매를 얼마나 때리냐가 오늘 그게 중요한 거니까 총 67만 주. 올해 최대 공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너무 거래량이 없다 보니 공매를 이용한 거래 활성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만 2개월 전부터 4월 중순부터 이 공매들은 요거를 빼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 수량과 수치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전자와 후자. 어느 쪽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그래 봤을 때 현재 가장 유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참 마우스심적 팔 자르고 몸통을 채하듯이 공매로 활성화를 시켜놓고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거. 왜냐하면 밑에서 바닥에서 끄집어 올리는 주가들이 수량적인 대비를 해보니까 엄청 이득이었습니다. 올리려는 주체의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 공매가 쉽게 말하면 헛수 공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주가는 스타트입니다. 어떤 스타트냐면 위로 쳐 올라가는 스타트입니다. 요거의 확인은 짧게는 내일 월요일, 길게는 다음 주까지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확연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최소 200만 주 이상 거래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 주가가 좀 1, 2%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가 최소한 꾸준히 5거래를 봤을 때 1000만 주 이상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상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18,0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거래량을 체크하십시오. 거래량이 하루 1 거래량을 기준점으로 200만 주 이상이라면 제가 보는 경험과 견해로서는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내일 입장으로 봤을 땐 저는 한 번 더 양봉이 되든 음봉이 되든, 자, 차트를 봤을 때 요런 차트들이 생기는 차트들. 자, 쉽게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음봉에
매도와 매수보다 많더라도,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매도와 매수가 많더라도 이 수량이 2포인트, 이거는 5포인트죠. 요 2포인트죠. 그 다음 여기서 양봉과 음봉에 요런 거래량이 생기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이 차트로 봤을 땐 5일선의 21선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5일선이 21선을 뚫으면 다음 남은 게 61선이죠. 그죠? 타고 올라갈 때, 자, 그래 봤을 때는 제가 내일은 한 번 더 희망을 걸어 볼게요. 네. 2만원 선을 한번 뚫을 수 있는지. 만약에 빠지더라도 결코 내려 꽂아 박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약 300만 주의 공매도가 터져 나왔을 때 2만 500원에서 17,130원까지 할 때 300만 주의 공매도를 때렸는데 거의 2만 500원이 다 가는 그 자체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가 300만 주로 때려서 17,000원까지 내려다는 것은 한마디로 섣을 두고 불이 뛰드는 거기 때문에 거짓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었나 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험에 대해서 또 궁금점이 하나가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주구장창 드린 말씀입니다.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국회 입법화 되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 M&A 회사에 대한 매각자 입장에서는 50% 플러스 한 주, 다시 말해서 그 회사의 총 발행된 주식의 50% 플러스 한 주를 반드시 지분을 확보해야만이 매각이 성사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애체 매매에 대비하려면 아까 오늘 또 약간 뉴스가 나가 그 이야기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호재성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도 좋은 조짐입니다. 보니까 나와 있던데 애체 MM의 경우에는 현재 대주주의 요건들을 갖고 있는 세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산업은행 0. 몇 프로까지 내기하는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20%. 그 다음에 해진공이 19. 몇 프로, 40%까지는 둘이 다 합해도 40%가 안 돼요. 40% 정도로 봤을 때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해양진흥공사, 그 다음에 보험공사 10% 정도 갖고 있었고요. 10%. 요 10%는 법률적으로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갖고 가야 돼요. 이거는 매각과 상관없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SM 대주주 5%가 6%가 하여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애들은 일단 놔두더라도 제일 큰 이슈가 되는 산업은행과 해준공이 40%로 봤을 때 매도 청구권의 법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으려면 플러스 10%를 배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기 한 주 더. 자, 그러면 총 발행 주식이 4억 9.86만 주입니까? 하여튼 HM이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5억만 주라고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봐도 5천만 주를 일반 HMM의 일반 소액 주주들아 어떤 주주와 상관없이 HMM을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 5천만 주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3만원이라 그러면 3만원에 내 주식을 사라고 하면 100% 사주는 게 아니겠죠. 비율을 따지겠죠. 그죠? 비율을 내가 500주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5천만 주니까 10분의 1 50주 정도는 제가 그 비싼 가격에 제가 자기들이 매각이나 매수자의 계약이 결정되는 한 주당의 가치에 제가
500주 같으면 50주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HMM을 가져가는 회사는 제 50주를 사야 될 의무적 법적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내년 1일부터 아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HMM의 입장에서는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좋고 싫고를 떠나서 어차피 매각을 한다면은 HMM의 입장은 배제를 하더라도 이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거기 나을까요? 아니면 현재 HMM을 만약에 올해 안으로 계약을 한다면 공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올해 안에 그 10% 지분을 장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마 장에서 사는 게 나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주당 가치 플러스 경영 프리미엄이 들어가면 제가 지금까지 매각하는 회사들의 형태와 비율을 따져볼 때 최소 경영 프리미엄이 30%에서 50%는 붙더라고요. 가치 평가된 주가 플러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노래를 불렀던 게 이 회사의 경영 프레임과 다 붙여서 현재 가격에서 연구차 전환세치는 제껴두고 3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거를 따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그냥 머릿속에 31,000원만 넣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4,000원, 5,000원 됐을 경우에 매수 청구권을 공개 매수를 하는 게 더 싸게 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HMM을 사가는 업체에서는 매수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개이득입니다. 만약에 사는 업체가 있다면. 근데 정부 측에서 봤을 때 작년 11월 달에 온 게 올해 상반기 안에 계약은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업체는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 이제 한 달, 길게 7월 달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계속 제가 이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편성돼서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는 뭐를 달겠습니까? 터보 엔진을 달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공개 매수 청구권, 공개 매도 청구권, 이거는 현재 HMM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은 판약이 틀리다는 것만 아시면 현재 이 주가가 가치평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는 알 수 있을 거고, 단지 리스크 하나는 연구체와 전환사채입니다. 그렇죠? 네, 요게 저는 가장 헤게모니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신사협정 50대 50이 되든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매각을 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매각을 한다면 정부는 결코 손해 안 봐요.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되더라도 손해는 안 보는 지금 시스템이 되어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해도 연구자 전체를 회사에 뛰는기도 HM에 뛰는기도 만원에 뛰는기도 주당 5,000원 가치니까 플러스 100%의 수익을 보고 이자 받아 다 하기 때문에 다 받아 먹고 하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보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이게 지끈느끈 넘을 것도 아니고 이놈의 회사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가장 덩어리가 큰 회사다 보니까 과연 이 회사를 먹을 만한 회사가 있는지 그게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고, 그러나 정부가 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건 지금까지 어떤 정부가 관련되어 있던 기업체들을 매각할 때는 결국은 정부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습니다. 오직에서면 대우조선해양도 정부에서 오케이하고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하다 못해가지고 공정위까지 도장을 찍어줘도 외국에서 뒤틀어서 안 되는 것 뿐이지 국내에서는 전혀 반발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따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매각 이슈에 따르는 매도 청구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충 답이 나오시죠. 자, 그래 보시고 오늘 내일 모레 한번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삼성중공 일단 무조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자, 공매도 보십시오. 올해 최대 81만 주 됐습니다. 81만 주. 과연 이 애들이 어떻게 나갈지. 저도 이제는 삼성중공업이 올라가고 내리고 문제가 아니고 이놈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일지 참 관심이 많아지네요. 그러나 저는 삼성중공업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왜? 저는 현재는 좀 힘들지 않나 보는 게 계속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좋죠. 뭐 제 아니더라도 이걸 사신 분들 수익 보시면 진정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야수의 심장으로 갖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저도 엄지척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위에 다른 주식도 좀 더 좋은 주식들이 많다는 것도 꼭 머릿속에 고려해 주시는 게 고려해 주시면 정말 제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대만유화 오늘 15만원을 지킬 줄 알았어요. 저는 지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조금 밀리더라고요. 밀리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당 15만원짜리가 뭐 1000원 빠지고 500원 올라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게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자 보시면 2, 3만 주 2, 3, 4만 주 하다가 결국 이제 9만 주 3만 주 6만 주씩 거래가 터질 때 보십시오. 제가 거래가 터진 데 있죠. 거래가 터지면 올라갑니다. 거래가 터지면 올라가는 게 이놈의 대한유화의 아주 악성 고질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까지 15만원선을 지키고 한다면은 17만원 반드시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합니다. 미국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이놈의 회사가 움직이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래가 터졌다는 거. 요거를 참고하시고 롱런 하실 것 같으면 올해 9월달 빠르면 8월달 반드시 17만원 17, 8만원 다시 갑니다. 고래 보시면 편안하게 보시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저점 바닥 오케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HMM이 조금 해가 제가 여유가 생기면 내일이라도 저는 내일 대한항공 내일 들어갑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내일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번에 만약에 친다 그러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렇죠. 이거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번에 아마 반등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질질 빠지는 게 아니고 전고점을 치고 올라갈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내기를 할래도 오늘 내일까지만 보면은 내기를 할래도 내기할 자신이 생길 것 같네요. 예, 전고점을 반드시 치고 올라갑니다. 욕심을 좀 부릴 단계가 없습니다. 제가 23,000원, 3, 4,000원에 단기성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랫게부터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좋은 쪽으로.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10% 이상의 수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는 10%가 엄청 큽니다. 예, 저한테는 10%가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저는 억수로 큽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식, 저평가 바닥에 있는 주식 중에서 대한항공 아주 우수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의 종목 설명을 끝내고 마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저께 나스닥이 1% 이상 빠지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호주와 카나다의 금리 인상에 따르는 빅테크 주주들이 폭락이었습니다. 어저께. 근데 잘 나가다가 한번 팍 빠지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나 하는 반발 매수 세력이 반드시 형성되고 생성되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악재가 없다면 강보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 영향을 내일 아침 저희들 장 시작 전 동시효과부터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간이 지금 4거래일 계속해서 약 1조 이상, 검토가 4거래일 약 1조, 외국인은 약 기간 외국인 합해서 2조를 살 때 외국인은 약 4천억 밖에 팔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간은 관망, 외국인은 관망, 기간 검토는 들이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의 영향이 그렇게 된다면 내일은 다시 한번 양봉의 종합 주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끄집고 올라가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 단 조건은 오늘 나스닥이 강보합으로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줘야 되는데, 외환도 1300원이 깨지고 달러 지수도 103, 104선 놀다 103. 일단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10시 40분. 그러나 워낙 요즘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보니까 이것이 이대로 지켜질지는 아니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가정이 맞다면 조심스럽게 결정해보는 게 내일은 아침 동시효과가 양봉에서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내일 옵션 만기일 오늘 끝내고 이번 6월 첫째 주, 둘째 주입니까? 마지막 1거래일 남았습니다. 금요일은 대부분이 보니까 조금 빠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내일은 오늘 많이 두드려 맞은 주가들을 봤을 때 많이 두드려 많기 때문에 반발적으로 적어도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진 않지만 그나마 조금은 회복을 하고 종합주가도 회복을 하고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오늘 설명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주말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